우선 안보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 1함정이 16일 한데 모여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지난 12일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 후 공중에서 한미, 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이 잇따라 실시되면서 대북 경고 수위도 높아지는 모양새인데요. 군 당국은 이날 한국 해군의 율곡2함, 미국 존핀함, 일본 마야함 등 3국 이지스 구축함이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은 북한의 도발뿐 아니라 중러의 밀착 행보까지 염두에 둔 연합훈련 정례화에도 속도를 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15일 중국 국방부는 중러 양국 군의 연간 협력 계획에 의해 러시아군은 조만간 해공군 역량을 통해 중부 해역에서 열리는 북부 연합 2023 훈련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북중러를 겨냥해 한미일 3국 공조를 활용한 통합억제에 나설 필요성이 더욱 커진 셈입니다. 지난 4월 한미일 안보회의에서 잠정 합의된 3국의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수 함전 훈련의 정례화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현지 시간 15일 키이우 인근에 일으킨 민가 폭격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앞서 현지 시간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계획을 공지하기 위해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한 호텔에 차려진 프레스센터에 들어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기자단에 대한민국 기자가 아닌 분은 나가주세요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또 지금부터 노트북 사용과 휴대전화 카톡 연락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브리핑 내용을 노트북으로 기록하거나 외부로 연락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마치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사전에 공지한 브리핑을 듣기 위해 준비하던 기자단은 일순간 웅성거렸습니다. 브리핑 일정만 공지했을 뿐 내용은 알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지대를 통과할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이 유출되거나 해킹돼 보안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키이우 마린스키궁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부터 20분까지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으며 이후 윤 대통령은 11시 20분부터 낮 12시 25분까지 약 65분간 단독 회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일정에도 없었던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2달 전인 지난 5월 1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초청 의사가 담긴 친서를 받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 끝에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극비리에 찾은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부각하고 2,000조 원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통유럽 순방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 이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거점지인 폴란드행을 택한 것은 애초부터 우크라이나 방문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유럽 양자 방문국인데요. 2,000조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중 한국이 차지할 몫은 66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세대 국내 정치평론가로 30년 이상을 활동해온 유창선 시사평론가가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 논란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를 비판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말 좀 지겹다. 스토커들도 아니고 싸워도 좀 큰 것 갖고 싸워라면서 내 신간이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유창선 평론가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에는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을 했느니 무엇을 샀느냐고 난리다. 현지 돌아다니다가 그곳에 유명 상품들 파는 매장 들어갔다 나온 일이 무슨 야당이 흥분하고 나라가 떠들썩할 일인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창선 평론가는 해외 순방 현지에서 돌아다니다가 매장에 들어가서 구경했다는 건데 그 인구도 얼마 안 되는 도시에 무슨 샤넬이나 구찌 매장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말이 명품이지
그냥 거기서 유명한 브랜드들 정도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1950년에서 1960년대 시절의 한국도 아닌데 현지에 갔으면 여기저기 다 다녀보는 거지 굳이 그런 매장만은 피해서 갈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더구나 거기에 들어가서 물건 산 것도 없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매번 이런 일 갖고 나라를 떠들썩하는 게 정상인지 알 길이 없다. 정치하면서 싸워도 허구한 날 고작 이런 것밖에 없나 싶다고 민주당에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줄 착각하고 있는 문재인이 17일 최근 수해 상황과 관련해 급격히 커지고 있는 재해의 추세에 대비해 미래까지 내다보는 안전대책의 강화를 서둘러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은 이날 SNS에 개인과 기업, 지자체와 정부에 이르기까지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을 더욱 높여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썼는데요. 해당 소식에 한 네티즌은 혹 저 산사태가 전국 산의 나무를 베어내 태양광 패널을 깔아 단초가 된 건 아닐지 또 저 물난리가 4대강 보를 해체시켜 넘쳐난 원인인 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든다. 탈원전하다. 퇴임 직전 급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로 14% 상향하며 현 윤석열 정부에 엿먹였던 기억이 있어 말이다. 정권 뺏겨 물러났으면 정치하지 말고 지은 죄를 참여하며 국립호텔 입담까지 무건 수행하길 권한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시절 북괴와 중국 바라기밖에 한 게 없는 문재인이 뭘 잘했다고 입터는지 이해가 전혀 가질 않습니다. 문재인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유통일을 위한 교회 총연합회와 국민특검단은 17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오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를 빙자한 사기 방역으로 교회를 단합하고 예배를 금지한 문재인과 그의 하수인 그리고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엽을 강력히 규탄,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통일을 위한 교회 총연합회는 세상 사람들 인식 속에 교회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커진 것도 문재인 정부가 모든 언론을 동원해 거짓 통계와 잘못된 정보로 선동했기 때문이라면서 한국교회 단합의 중심이었던 문재인과 전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엽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 정찬우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 목사를 상대로 우한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전국적으로 우한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김문기 장남 진술에 이어 백현동 실무진의 진술로 이재명이 더욱 엿대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성남시 공무원들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윗선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인허가 업무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과정에서 용도 변경 등 실무를 맡은 실무자들의 진술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이재명과 정진상 전 실장에게 배임 혐의 외에도 백현동 50m 옹벽 논란과 관련해 산지관리법, 건축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힌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임성군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지난 16일 김인겸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김인겸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군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했을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을 지내 전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검찰은 작년 말부터 김인겸 부장판사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올해 초 김인겸 부장판사를 찾아가 방문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추가 조사에서 김인겸 부장판사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드러나 최근 다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김인겸 부장판사가 재차 불응하자 검찰은 김인겸 부장판사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출석 의무가 없는 참고인과 달리 피의자는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검찰이 강제 소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